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잠시 좀 끊어졌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위쪽으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잠시 마이너스권 전환이 나오기도 했던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소폭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4포인트가량의 상승, 2063선으로 조금은 좀 올라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그 종목군이 바로 이 편의점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1분기 실적 기대, 지속적인 매출 확대에 대한 그런 전망이 오늘 증권가 쪽에서 좀 있었는데 BGF 리테일이 한 3%가량 오르고요. GS 리테일도 역시 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하나하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특징들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특징 보시면 딱 어제랑 조금 반대되는 흐름인데요. 유가의 하락 때문에 조선과 정유 쪽 섹터들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하락폭은 조금 더 진정되면서 완화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고요. 현대제철과 하이스코는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었습니다만 상승폭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거래소에서는 민감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섹터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편의점 섹터라든지 내수 섹터 쪽에서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의 힘이 좋습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었던 LED 섹터 쪽,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 쪽에서 계속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한솔테크닉스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의 부품주 섹터들도 소폭, 종목별로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음원 쪽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뚜렷하게 강세 종목이다라는 것은 몇몇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이라서 종목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오르고 있는 그 종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소식이 나왔더니 현대제철, 현대아스코 지금 시세는 소폭 좀 오름세가 양 종목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전략부터 제시를 해주시죠. 네, 단기에 현대제철 저항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8만 원 부근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81,400원 찍고 지금 다시 8만 원 아래권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두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제철 기준으로 본다라면 약 한 76,000원 선권을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강 업종이 좋지는 못하지만 현대제철은 어쩔 수 없이 현대차가 잘 팔려야지만 수익이 잘 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현대차의 실적에 계속적으로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에 좀 급등했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탄력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를 좀 볼까요? 스카이라이프 오늘 이 증권사 효과라고 좀 봐야 될까요? 목표 효과의 상향 소식도 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 3월 후반에 이제 저점 형성하고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스카이라이프 정말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정말 기업 가치 이하로 너무 많이 빠졌었고요. 이런 점이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스카이라이프 상당히 좀 좋아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정말 너무 처참하게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카이라이프 2만 원대 안착을 해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그냥 가치로만 따져도 18,000원대 정도가 평균한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2만 원권의 저항대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강한 저항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을 잘 흡수해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22,000원에서 23,000원 부분까지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바닥권에서 사셔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만 원 저항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중장기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18,500원 선에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좀 많이 좀 떨어졌었던 내수섹터 움직임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MK 트렌드가 지금 한 3% 정도 상승세. 오늘 베이직 하우스의 움직임도 좀 괜찮고요. 자, 이쪽도 점검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의류 섹터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상당히 좀 무거웠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바닥에서는 뭐 물론 옛날 고점에 비하면 많이 낮지만 또 중국 관련 섹터 중에서 MK 트렌드도 의류 뭐 그런 쪽이죠.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MK 트렌드 지금 흐름에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역시 이것도 65,000원대의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대 매물이 좀 다 받아내진다라면 좋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면서 매물을 일정 부분 좀 소화하고 올라온 상태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50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까지 이제 상승 종목에서 좀 살펴볼까요? 비계열 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3%대 강세 기록이 되고 있네요. 단기 바닥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도 참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요. 네, 현대 글로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겠죠. 저도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뭐 일단 중기, 장기에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21만 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향후에 이제 현대차 그룹과 기아차 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 왜냐하면 지분 구조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능성을 본다라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단기로는 22만 5천 원 부근에 형성된 저항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좀 저항 염두에 두시고요. 중기적으로 트렌드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24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올라가기 전까지 좀 등락이 심할 때는 좀 관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안착이 된 이후에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 종목 살펴봤습니다. 하락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 오르면서 뭐 항공주들은 유가가 지금 떨어지면서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오르고 내리고에 많이 좀 연관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유화학, 조선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S-오일이 0.6% 정도 지금 반등을 또 하고 있어서 지금 낙폭을 줄이려는 그 시도들이 지금 종목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을 점검해 주시죠. 네, 계속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죠. 지난번에 유가 하락하면서 정유주 빠질 때마다 계속 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노베이션 보시면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 다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 섹터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유 섹터들이 뭐 기름에서 얻어내는 여러 가지 화학 부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 뭐 지금 최근에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탑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케미칼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으면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탑으로 한 화학주 섹터들의 흐름 계속적으로 봐주시고요. 정유 섹터 쪽에서는 물론 S-오일이 강세입니다만은 S-오일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이노베이션과 GS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초반에 강하게 밀렸던 조선 섹터들도 따라서 낙폭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화조라고 불리면서 눌림을 당했던 섹터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점, 거래소가 지금 2,050대를 넘어서면서 안착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계속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OCI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신 거죠? 잘 안 들었어요. OCI요. 네. OCI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OCI는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봐주시고 해외의 비슷한 섹터들의 흐름과 연동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유럽에서 부각되고 있는 경쟁사의 부각 이런 부분들은 OCI한테 향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추세를 좀 더 보시면서 끌고 가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약 한 11만 원대 후반에서 12만 원 부근에 좀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OCI는 실적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앞으로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부진했었던 그 종목 중에서 KCC도 연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일 연속의 하락권, 음봉을 좀 4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최근에 페인트 업종도 좋았고요. 건자재 업종도 상당히 많이 좋았었는데요. 건자재 업종들의 탄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모습이죠. KCC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73만 원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마지노선을 49만 원에다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다시 이탈하게 된다라면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시세가 워낙 강하게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56만 원대 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짧은 구간에서의 등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